보란 듯.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인요한, 김기현 보란 듯 원희룡 만나. 희생하면 표가 따를 것.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가 울산 의정부고에 간 바로 그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번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얘기, 희생하면 표가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큰 틀에서 희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희생의 가치에 그 보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강조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국민이 알아주고 그 희생을 표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게 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 두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참 요게 또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공교롭게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간 그날 인 위원장이 번개로 원희룡 장관을 또 만났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네.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에게 만남을 급하게 요청을 했고 그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수락을 해서 그 아까 말한 김기현 대표의 의정보고회 날 아마 점심을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저녁에 한동훈 장관은 다른 일정으로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위가 정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안을 4차례나 발표했는데 지금 1호 혁신안 대사면 외에는 지금 당에서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고 특히나 이제 인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그 윤핵관이라든가 아니면 중진의 불출마,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계속 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도 지금 현직 장관이고 국무위원인데 그렇죠.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출마 여부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적절하다. 예, 모든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고 네. 일단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한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인데 지금 혁신위원장, 이 여당 혁신위원장을 만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 이 포인트가 좀 더 눈에 띕니다. 주원규 위원님.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 실세 장관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원 장관은 아까 김기현 대표는 윤심 나는 3시간 프리토킹하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윤심이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면 또 이 번개 자리에 응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도 김기현 대표가 확실하게 윤심을 장악했다 혹은 잡았다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흔들리는 거에 대한 반증이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의정보고에 가서 나는 3-4시간 동안 프리토킹을 한다. 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그 불안감의 반증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원희룡 장관님이 만약에 정말 김기현 대표와 밀착적인 관계를 네.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처럼 사실은 선약이 있다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피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영 위원장을 만나는 것 안에서는 이미 윤심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윤심이 오히려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그 어떤 정무적 감각에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헤쳐나가는 데 바쁘지 지금 당의 관계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노현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원희룡 장관을 만나는 거는 네. 김기현 대표님 같은 자신들의 혁신 아닌 불출마 공고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혁신위 내부에서도 내분이 있습니다. 비정치 혁신위원들과 정치인 혁신위원들 간의 그런 내분. 그래서 사퇴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잡고 조기 해체를 조금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조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일단 윤심이 어디 있는지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고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그 원희룡 장관 만난 것은
원래 예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번개 모임이라며 번개 만남. 네. 그 자체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가서 의정 보고회를 가니까 갑자기 성사된 거고 이제 한동훈 장관까지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의 일정이 있어서 하지 못한 건데 혁신위원하고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 이제 기싸움이 굉장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저게 희생인가 그것은 약간 좀 모호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희생은 험지 나가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사르는 건데 물론 개항 을에 나간다면 험지는 되겠죠. 그렇지만 설사 거기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나쁜 카드는 아니거든요. 대선 주자가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의 힘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뭐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과감한 결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이인영 혁신위원장은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체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끌어왔던 것을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트렌드로 이걸 좀 흐름을 좀 바꾸려는 생각이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띄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낀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다. 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정말로 저렇게 마이웨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별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결단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원교 의원님은 윤심이 없을 수도 있다.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심이 혁신위에 있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주홍규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런 어떤 뭐 행동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네.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물론 뭐 내년 총선에 뭐 승리가 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지금 내일 뭐 코앞에 있는 지금 2030 그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완전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개별적인 이런 이슈까지 어떤 윤심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실체가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인현 위원장이 사실은 그 이렇게 그 번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제안했던 것도 보면은 본인이 어떤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원희룡 지금 장관이 개항을이라는 진짜 험지에 나가서 막 하겠다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현 위원장 혁신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좀 고맙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을 통한 어떤 당의 어떤 희생,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더 확산 좀 하자. 뭐 그런 어떤 계기로 본인이 생각으로 저는 어떤 자리를 가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위가 12월 24일까지죠. 하지만 그 전에 나오는 얘기가 조기 해체 얘기도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위원들이 뭐 해프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조기 해체 초강수 두나 김, 내 고향은 울산, 윤과 자주 통화. 인요한 혁신위가 조기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 아닐까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12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더 남았죠. 남한에 지금 조기 해체기가 나오는 이유. 저희가 지난 금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혁신위원들 따로 만나서 언론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실 이 주말 동안 혁신위원들끼리도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명은 난 아니다라고 해서 최종 3명입니다. 임장미, 박소연, 이젠마 혁신위원 사의 표명한 건 맞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만둔 건 아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최근처럼 혁신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용으로 쓰인다면 혁신이 존재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설득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도 다 자신의 직업이 있고 바쁜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시간 끌기용 하려고 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혁신위에서는 뭐 일부 혁신위원들 나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인 위원장님, 그럼 이 혁신위원들 최종 나간 겁니까? 사의 표명했다는데 나간 겁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네네. 뭐, 우리 젊은 의원들이 좀, 나이 든 사람은 저는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얘기고요. 젊은 의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예외적인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 젊은 마음을 빨리 변하고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의 그냥 그런 해프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한 번 내지 두 번 더 온라인 회의하고 또 오프라인 회의를 해서 이거를 당에게 전달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네. 혁신위원들이 사퇴한다는 건 해프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온 얘기도 들으셨죠. 그 뒤에 나온 얘기는 사실 지난 금요일에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에 아주 강한, 목요일 한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다음 주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 표정도 정색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강한 메시지. 사실 30일, 여기서 말한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 30일에 혁신위에서 이 어떤 중진 친윤 지도부의 희생의 내용을 담은 안을 직접 안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강한 메시지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사실 30일 날 한다는 건 다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메시지. 주원규 의원님. 네. 뭘까요? 이제 조기 해체 초강수 그 기사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혁신이 의견을 이렇게 뭉갠다면은 더 이상 혁신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기 해체 초강수를 두지 않겠는가. 안 받으면은 조기 해체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권을 주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는 치명타가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인우한 혁신위원장의 그 말을 김기현 대표와 친윤 지도부는 아주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인우한 위원장의 지금까지의 발언의 좀 아쉬움은 저 민간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들이 설득이 되고 민간으로서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혁신, 그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혁신 안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답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 지금 단순히 그런 맥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요한 혁신이 안에서도 지금 내부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혼자 너무 이렇게 독주하거나 앞서 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 빨리 나가는 거는 인요한 위원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되었든 하지만 이번 주가 김기현 대표와 친윤 지도부에게는 네.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불출마 카드에 대한 답변이나 고심의 흔적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답변이나 최소한 어떤 답변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른 시그널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건 의원님. 네. 지금 혁신위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내년 총선 목표에 따라서 또 실행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았고 네. 사실 이제 2호 혁신안이 그 하위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20% 공천 원천 배제였고 네. 얼마 전에 22분에 대한 그 컷오프 명단이 발표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인께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들로부터 나온 네. 찌라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용산 대통령실과 저도 지금 발표가 됐나 지금 말씀하셨어요. 발표가 됐나 발표가 그러고 아닙니다. 있었어요. 예, 네. 찌라시가 돌았는데 네. 대통령실과 혁신위가 이게 발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혁신위의 3호안은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였고요. 근데 4호안이 이제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통한 상향식 네. 공천을 하겠다라는 안을 딱 발표했을 때 이게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뜻이 맞을까? 그쪽에서 그 지역구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경선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뭔가
핀트가 좀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혁신안에 대해서 또 그 중진 뭐 험지 출마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는 그런 내용의 국민의힘 중진들의 반응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야 이게 혁신위가 지금 뭔가 중간에서 일이 계획대로 아니면 그 목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곧 뭔가 이 큰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네. 예상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30일 날 네. 강수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있어서 뭔가 30일 날 그것에 이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혁신위가 해체가 되면 이게 비대위로 가는 또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비대위는 없다라는 얘기를 또 분명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홍석준 의원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혁신위가 얘기하는 시간과 어떤 그 희생을 권고받는 사람들의 시간이 지금 차이가 있다. 이 시간이 맞지 않은 시간차 문제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라고 아주 확 픽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요 며칠 동안 양쪽의 시간이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당 지도부와 뭐 고참 의원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3, 3, 5 좀 모여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아유, 하실까요? 그럼요. 그 좀 전에 우리 김성은 의원이 말씀하신 그 찌라시 명단에도 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만큼 지금 혁신위의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의원들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당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혁신위의 어떤 방향, 어떤 언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에서 지금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그게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그냥 뭐 지도부가 그냥 무시한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것이고 네. 이제 혁신위가 이제 임기가 마치고 한 어느 정도 있다가 뭐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이제 당 공관위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혁신위의 안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총선 기획단이 구체화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관위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혁신위의 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져서 실행이 되고 행동 옮겨지느냐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의원들의 어떤 험지 출마 내지는 또 그 뭐 중도 사태, 그 용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고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30일까지는 좀 촉박하고 30일까지는 아니고 그 뒤에 있을 이 공관위 차원에서 이게 쭉 안이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서서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다면 30일까지는 일단 촉박하다. 그럼 만약에 정말 주원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안을 안 받으면 이 안 안 받으면 우리 조기해체합니다라고 할 경우에 김광선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가 사실 혁신위에 정권을 주고 혁신을 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혁신위가 조기해체하면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치명적일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전권을 다졌다고 얘기했지만 혁신에서 권고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뭐 물론 뭐 징계한 사람에 대한 사면 자체는 그건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1호안이. 그거는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나머지 것,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뭐 중진, 뭐 불출마, 이선호 때 험지 출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저거예요. 그러면 혁신의 가장 핵심의 중심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있는 거고, 그러면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혁신의 대상이 자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거부하면 사실은 결과물이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걸 혁신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럼 김기현 자체의 어떤 체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존속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저런 강수를 꺼낸 이유가 최고에서 좀 더 빨리 해줘라. 네. 지금 혁신위는 지금 보낸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뭉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 뭐 시간 끌기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이 해체가 되면 오히려 가장 타격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전체에도 총선에 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이 혁신이 해체가 혁신이만 해체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해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기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인유한 혁신위원장 다음 주에 굉장히 세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데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얘기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인유한, 이준석이 도덕 없는 건 부모 잘못. 네. 인유한 위원장,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인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그러니까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에서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아니고 이 전 대표도 아니고 일단 준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준석이 잘못이 아니다. 부모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예. 요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렇긴 한데 네.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맥락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맥락을. 네,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네. 부모의 잘못이 크다라고 했을 때 네. 이준석 저 맥락 자체가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 우리 세대의 잘못이다라는 거를 아울러서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나이 중에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기성세대가 기성세대 제대로 잘못이다를. 맞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 크다. 그게 이제 예의 범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국어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걸까요? 예, 그거는? 그런 것들의 미숙함이 솔직히 조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모를 저격해서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네.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적 주체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벌써 준석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 버르장머리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주체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탄로났기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이준석 전 대표가 저번에 미스터 린턴이라고 했던 그 발언이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에 대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자기 인정이 돼버린 꼴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 잘못이 정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머님, 아버님 이 부모가 아니라 우리 같은 기성세대 이거는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들은 당사자는 이준석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부모 잘못. 이, 패드립이 혁신이냐. 네. 이 약간 표륜적인 말싸움을 요즘에 뭐 패드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혁신한다는 얘기냐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네.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이 혁신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기성세대, 여기서 말한 부모가 기성세대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모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영규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한국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그런 얘기죠. 가정교육이 잘못됐어. 그런 차원의 수준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인유한 위원장이 말 실수를 크게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드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이거 자체는 패륜적 정도는 되지 않죠.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 이 얘기 자체가 이제 패륜적 정도는 되지 않고 말을 정말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립이 혁신이냐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혁신과 연결하는 것은 좀 이제 과도하다는 측면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만나려고 엄청 노력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현장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기본적인 A가 없다, 도덕이 없다. 그럼에도 끌어안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본인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통합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워낙 뭐 지나칠 정도로 뭐 미스터 린턴 하면서 하니까 본인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네.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이 이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 A가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온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혁신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음에 담고 있어야죠. 네. 그러면서 뭐 통합 버르장머리 없지만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좀 모순된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이 저 말을 딱 하면서 일단 이준석과 통합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이미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마음적으로는 이미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저격이라도 한번 하고 이 통합의 다리를 끊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 한마디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다리는 끊어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정말 이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이랑 같이 할 확률은 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주말 동안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대구 지지자들,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난 건데요. 이기인, 이준석, 허은하, 천하람, 네. 이른바 그러니까 이 천하용인과 함께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 자리, 지지자들과의 어떤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1,6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수의 본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대구에 12개의 지역구가 있는데요. 저와 사적 인연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12분의 대구 국회의원 중에서 제 생각엔 반수 이상이 아마 이번에 물갈이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보수의 본산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구 얘기를 거듭했죠. 대구에서 모인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대구에 있는 12개 지역구 중에 홍석준 의원님 네. 절반은 나는 물갈이가 될 거라고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경북 지역, 영남 지역이 사실 그 선거할 때마다 뭐 물갈이, 혁신 이런 게 되면서 집중적인 어떤 대상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물갈이 폭이 높습니다. 21대도 보면 거의 한 40% 정도가 물갈이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어떤 예측, 당연한 얘기다. 예, 이야기가 되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말이 오히려 더 과거보다는 좀 순해졌다고 봐요. 아, 예, 예를 들면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네. 대구 의원들 특히 뭐 그 중진 의원들 비만 고양이다, 비만 고양 키워서는 안 된다 해서 막 세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뭐 또 이제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한마디도 안 지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제 1,600명이라고 했는데 뭐 본인들이 이제 제한 것인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이 저는 이제 그 만약에 분당 신당이 될 때는 갈등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커져야 되는데 고조가 돼야 되는데 네. 어제 대구에서 지지자 모임하고 했던 저런 어떤 발언들이 과거보다는 오히려 더 순해졌다. 좀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에서 1,600명을 모은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게 이제 뭐 대구에서만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모임에는 2030을 중심으로 항상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네. 지지자들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았다고는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저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어떤 신당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이 이제 모이는 것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또 신당을 했을 때 반드시 또 따라가는 연동되는 그거하고 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네.
적게 모인 1,600명이 다 신당을 정말 창당을 한다고 할 때 같이 갈 사람들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